네, 안녕하세요. 이봉기입니다. 오키나와에 왔습니다. 여기는 나하 국제공항 근처고요. 여기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즐겁게 라멘 먹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에 오는 거는 처음이고요. 그동안 일본을 꽤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키나와 오는 건 처음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키나와도 참 라멘 먹기가 좋은 그런 동네는 아니죠. 오키나와가 라멘 먹기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본도하고의 조금 격차도 있고 라멘 문화가 조금 들어오는 것도 늦게 이루어진 일이고 발전 속도도 조금 더디고, 하지만 이제 또 재미있는 점, 기대되는 점이 라멘에는 또 독특하고 독자적인, 그리고 또 사실 요소로 따져보면은 상당히 라멘과도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오키나와 소바라는 이 지역의 명물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이번에는 조금 중점적으로 즐겨보는 게 이번 여행의 목표입니다. 오키나와 소바를 라멘으로 분류할 수 있냐 없냐도 상당한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사전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이 오키나와 소바가 라멘이다, 라멘이 아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직접 먹으면서 저의 의견을 과연 어떻게 정해야 할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4시 정도 됐는데 상당히 배가 고파서 바로 첫 번째 라면집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키나와 첫 번째 라면집 류큐 신멘 톤도 도착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큐 신멘 톤도에서 라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푸도 아시죠? 그 이푸도의 카와하라 사장님이 그 신요코하마 라멘 박물관과 프로듀스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류큐 오키나와에도 이제 지역 라멘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출점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획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라면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푸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준이 있고 최저한의 레벨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봐도 나쁘지 않을까? 이푸도 하면은 뭐 조금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굳이 이푸도를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또 정확히 이푸도 아닙니다. 톤도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와봤고요. 맛있네요. 제가 먹은 거는
온나아지라는 라면이고, 이제 오토코아지하고 온나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오토코아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푸도의 백탕 돈코츠 라면과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온나아지를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돈코츠 느낌이 굉장히 세고, 돈코츠 청탕의 시오라멘이다 요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생각보다 돈코츠 맛이 세네. 그러고선 그렇게 막 청탕도 아니고 적당히 맛이 잘 우러나온 그런 느낌이라서 기대는 솔직히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이런 느낌이고, 위에도 이제 뭔가 오키나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약간 굳이 필요 없지만 일부러 올린 것 같은 뭔가 해초류 약간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오키나와에 온 느낌을 내게 해주는 그런 라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면이 그리고 돈코츠 라면하고 같지 않고 조금 더 가수율도 높고 살짝 두꺼운 히라우치 스트레이트 면인데, 그런 면인데도 주문할 때 이제 면의 삶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이라고 대답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어떠한 뿌리가 하카타 쪽이다 라는 것을 또 어필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공항하고 가깝고 시내하고도 멀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미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뭐 알려져 있는 가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의성 측면에서나, 그리고 뭐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가게도 넓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나는 뭐 굳이 뭐 딥한 가게를 그렇게 팔 생각은 없다, 그냥 간단하게 라면 한 그릇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먹어보니까 또 그냥 오토코아지도 한번 먹어보고는 싶은데, 일단 다른 먹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으로 하겠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체크인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오키나와 소바를 먹어봐야겠죠. 오키나와 소바도 근데 기본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나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완벽한 픽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괜찮을 것 같은 곳으로 골라서 가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가게 오키나와 소바 먹으러 왔습니다. 소베 소바,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민가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오키나와 소바 소베에서 오키나와 소바 먹고 나왔습니다. 오키나와 소바를 먹은 첫 경험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일단은 역시 가장 다른 거는 라멘하고 다른 거는 역시 면인 것 같아요. 면이 식감이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쫄깃한 느낌은 없는데 또 씹는 맛은 있어서 굉장히 그 이에 저항감 있게 툭툭 씹히는 느낌은 좋은데 뭐라 그럴까, 그 이에 저항감은 있으면서 툭툭 끊기는, 쫄깃하게 씹히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퍼석퍼석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독특한 식감을 내는 게 굉장히 오키나와 소바만의 그런 특징적인 면의 느낌이 확실히 라멘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가지고 라멘과 조금 오키나와 소바는 별개의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에 저는 지금 조금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면이 가장 특징적이고 스프를 먹었을 때는 의외로 또 깔끔한 어떤 돈코츠 교카이, 이 돼지뼈 청탕에 어떤 가츠오부시로 맛을 가미한 그런 돈코츠 교카이 청탕의 느낌 스프라서 스프는 생각보다 그렇게 낯설지 않다,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야, 면이 다르니까 이게 음식이 인상이 확실히 달라져요. 역시 라멘의 특징을 가장 좌우하는 어떤 라멘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면이다 보니까 면에서 확실히 조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생경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재밌어요. 역시 어떤 음식의 세계는 넓구나. 이 면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 수 있는 음식으로 비유를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우적우적 딱딱하게 그 저항감 있게 씹히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매끈하진 않고 퍼석퍼석한 그런 느낌의 식감하고도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또 면의 형태도 다르다 보니까 오키나와 소바는 확실히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오기 전에는 어떤 선입견으로 오키나와 소바도 라면의 한 종류야?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먹어보니까 역시 다르네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역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키나와 소바 먹은 게 첫 번째니까 좀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좀 더 다른 곳 많이 먹어보고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경향성을 찾아 나가면서 오키나와 소바는 이런 음식이다 라고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인상이 바뀔지.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이 오키나와 와가지고 처음 먹어본 오키나와 소바의 인상은 상당히 좀 새롭다, 충격적이다, 그리고 라멘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쪽으로 일단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처음으로 오키나와 소바를 먹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가게 개인의 느낌은 조금 빼고 오키나와 소바의 좀 전반적인 이야기로 돼버렸는데, 가게는 굉장히 이 소베소바 굉장히 유명한 가게라고 하고,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그 연예인들 사인도 많고 셀럽들도 많이 왔다 갔고 손님들도 많고 직원분들도 뭔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친절한 그런 느낌의 직원분들이 계시고, 유명한 만큼 뭔가 조금 정돈된, 좋게 말하면 정돈된,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인간미는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상당히 그 유명한 관광지 가게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게는 굉장히 그 개인 뭐라 그러죠? 가정집을 개조한 것 같은 굉장히 포근한 느낌의 가게였는데, 시스템이라든가 직원분들의 어떤 접객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살짝 톤앤 매너가 살짝 안 맞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첫 번째 오키나와 소바를 먹어보는 경험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대표적인 가게도 먹어보고 나중에 이제 조금
매니악한 가게도 가보고 좀 동네 사람들만 가는 딥한 가게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가는 거겠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가게로 이동해서 또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가게 도착했습니다. 쇼쿠멘 슈보 라쿠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本物が食べれるんだよっていう流れを作ってくれる。最悪沖縄県から一回作ってきてもらっていいよ。宮古まで石山さんあさってぐらいからここからサクッと前のベースのまま作っちゃっていいからほとんど組み合わせぐらいでいいからこっちはどうすんのね。もうさ、感動するのやっぱそういうことだこれをとかなんだろうこんなの小さくてもいいよ。いい人捕まえたねって言われて悪魔って名前が載ってこない。マニチン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一回それでとりあえずでも多分一緒に飲みたくなくなるからやめて黒赤系にしてほしいから。じゃあ今度だからいいですか両親もいいですか 네, 쇼크맨 슈보 라쿠마에서 치우카소바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 가게를 어떻게 알게 됐냐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와타나베 주안이라는 이제 라멘 프로듀서가 운영하는 굉장히 그 라멘에 대해서 오타쿠적이고 굉장히 딥한 주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라멘 전문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깊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라멘 토크를 거의 뭐 1시간 넘게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 같은 팟캐스트 같은 그런 느낌의 방송이에요. 제가 굉장히 좀 취향이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즐겨보고 있는 채널이고 거기에 이제 게스트 중에 한 분으로 나오는 분이 이제 이소베 마사루라고 하는 이제 그분도 라멘 프로듀서인데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라멘집 프로듀싱을 하시는 그런 컨설턴트 프로듀서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전국을 다니시지만 가끔씩 이제 본인이 프로듀서한 이 오키나와에 있는 라쿠마에서 직접 가게에 서서 라멘을 만드세요. 이게 항상 계시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이제 기습적으로 와서 이렇게 라멘을 만드시는데 저는 타이밍이 좋게 이번에 가게 영업을 하실 때 제가 와가지고 한번 뵙고 싶어서 가서 뭐 직접 뵙고 인사도 드리고 라멘도 먹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제가 직접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보던 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마치 무슨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처음에는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를 이렇게 이소배님한테 저를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되게 반겨 주셔서 그런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굉장히 뭔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라멘도 물론 이제 굉장히 실력 있는 프로듀서기 때문에 라면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먹은 게 이제 추카소바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쿄의 이제 그 옛날 느낌을 내는 그런 추카소바 쇼유 라멘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살짝 접목시킨 옛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라면을 먹어가지고 오키나와에서도 이런 실력 있는 분이 만든 최첨단의 라면을 먹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쇼유 라면이니까 기본적인 스프는 이제 돼지 돈코츠에다가 가츠오를 더한 그런 돈코츠 교카이의 청탕 쇼유 라면 이런 느낌이고요. 굉장히 그 가츠오 향도 풍부하고 아주 온도도 좋고 기름도 잘 쓰시고 면도 조금 부드럽기는 한데 굉장히
먹는 그 느낌도 좋고 목 넘김도 좋고 아주 맛있는 라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랄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 면을 딱딱하게 카타 뭐 바리카타 요런 식으로 이제 먹는 게 좀 옛날 유행이 돼버린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청탕에서 뭐 바리카타 같은 거를 원래 안 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청탕도 이제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면은 역시 확실히 익혀서 부드러운 식감으로 먹는 게 그게 맞는 거다, 그런 식의 약간 풍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가게 이름을 언급하면은 조금 그럴래나? 그 라멘 롱 시즌 같은 경우가 딱 어떤 그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 라멘집 같거든요. 굉장히 그 매끄러우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 또 탄력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면이 지금 어떤 도쿄라든가 그런 최첨단의 라멘 유행에서는 가장 어떤 면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면인 것 같아서 면의 취향이라는 것도 이게 유행이 있구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라쿠마의 면도 그래서 상당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차슈도 닭고기 차슈도 있고, 그리고 완탕도 피가 굉장히 부드럽고, 사실 완탕은 그 매끄러운 그 피로 먹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라멘 먹는 느낌이지, 이게 라멘이지. 군더더기 없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아주 깔끔하고 균형 잡힌 그런 라멘이었습니다. 다른 메뉴가 약간 츠케멘도 있는데, 약간 그 신주쿠의 호리우치 그 츠케멘, 그거를 약간 오마주한 듯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했고, 사장님 추천은 사실 뭐 우니 소바라고 해가지고 우니 마지 소바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우니 맛이 진하다고, 성게 그냥 판으로 한 판 그대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거 먹을까 했는데 조금 부담될 것 같긴 해요. 거기에다가도 이 통풍 수치 맥스 찍을 수 있는 라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써놨던데 저는 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패스했고, 쇼유 라멘 그 추유카 소바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게였습니다. 오키나와 조금 라멘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실망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자, 오키나와의 밤이기 때문에 밤을 조금 더 즐기다가 또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또 한 그릇 정도 먹고선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가게 스스리바 도착했습니다. 오키나와 소바집이고요. 상당히 좀 재밌는 게 약간 라멘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느낌의 그런 오키나와 소바를 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은 지로게 라멘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지로라고 해서 이제 지로게 면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키나와 소바 스스리바에서 소키소바 먹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오키나와에서 먹은 오키나와 소바인데 첫 번째 가게가 상당히 이 옛날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었던 곳이었다면 소베소바였죠. 예, 거기는 좀 클래식한 옛날 스타일을 지켜오는 그런 가게였다면 이번에 먹은 데는 상당히 요즘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뭐랄까 가게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만듦새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깔끔하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프로듀스를 한 그런 느낌의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면이 중요한데 면이 첫 번째 먹었던 곳보다는 상당히 그 라멘의 식감에 가까워진 그런 면이었어요. 첫 번째 가게는 상당히 이 퍼석퍼석하고 툭툭 끊어지는 약간 쫄깃한 매끄러움은 없는 그런 스타일의 면이었는데 이번에 먹은 곳은 역시 그런 뉘앙스는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히 그 매끄러움이나 쫄깃함이 훨씬 좋아진 그런 좀 더 라멘에 가까운 느낌의 면이라서 같은 이 오키나와 소바라도 상당히 이 옛날 스타일을 고수하는 훨씬 더 원형에 가까운 스타일과 조금 더 발전됐다고 하면은 조금 그런가? 어쨌든 조금 더 다듬어진 그런 아니면은 라멘 쪽에 좀 더 가까운 스타일로 변한 그런 오키나와 소바의 두 가지 어떤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리바는 조금 더 라멘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안 그래도 다른 게 아니고 그 지로 계열의 오마주 같은 약간 그런 스타일의 스스지로라는 이름의 메뉴를 팔고 있고 아마도 그 메뉴가 주력인 것 같아요. 다른 손님들 보니까 다 그 지로계 라멘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마 면도 다르겠죠. 면도 아마 그쪽은 어떤 지로계의 면을 주문한 거를 사용하고 오키나와 소바는 오키나와 소바의 면을 사용할 텐데 오키나와 소바의 어떤 최근에 변화된 그런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스프는 소베소바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말하면은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 슴슴한 깊이가 없는 그런 느낌의 국물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동물계의 느낌이 훨씬 더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1번 다시라고 하죠. 가스오부시랑 이제 다시마 위주로 된 국물, 그러니까 그런 국물의 느낌이 나서 우리가 우동 다시라고 할 때 보통 그런 동물계의 느낌이 부족한 그런 1번 다시의 느낌을 내는 국물을 보통 우동 국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운 스프의 느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베소바에서는 이제 산마이니쿠 삼겹살이죠. 삼겹살 토핑을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또 좀 다른 거 먹어보자 해서 이번에 소키소바를 먹었는데 소키는 이제 저도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돼지의 어떤 연골이 붙어 있는 그런 부위의 고기를 총칭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서는 그게 뭐 이제 뼈가 붙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스페어립, 그러니까 갈비 그런 쪽의 고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스지라고 하는 그런 연골 쪽 고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개념이 명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소키가 있고 혼소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혼소키라고 되어 있는 걸 나중에 한번 따로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고기가 부드럽고 그 연골 부분에 굉장히 젤라틴질이 투명하게 속에 박혀있는 그 쫄깃한 그 느낌 그거 맛있던데?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먹으면은 상당히 그 젤라틴질의 느낌이 커가지고 한 입 입에 넣으면은 조금 맛있기는 한데 좀 부담스럽다. 조금
기름기가 너무 올라와서 조금 멀미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맛이다라는 인상도 조금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어떤 부드러운 고기를 씹는 데서 오는 만족감, 그런 거는 상당히 있었던 그런 토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키가 이 오키나와 소바의 토핑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좀 이해가 됐습니다. 뭐였더라? 이름이 오키나와의 어떤 독특한 그런 이름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사소바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족발을 뜻하는 어떤 단어가 뭐 라쿠테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오키나와 소바집 조금씩 돌아다녀 보면서 그런 토핑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다 여러 가지로 주문해 보려고요. 이제 한 가지만 먹어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맞다, 유시도후라고 이제 그런 연두부 같은 거를 올려주는 오키나와 소바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오키나와 첫날이었는데, 첫날에 공항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촉박한 시간에 4그릇 먹었으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고, 오키나와 처음 와서 어떤 오키나와 소바에 대한 초반의 기본 개념을 잡기에는 충분한 다양한 두 가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2가지 라멘, 오키나와 소바 자꾸 헷갈려요. 이해해 주십시오. 오키나와 소바 2군데를 가봤고요. 라멘집도 맛있는 곳으로 2군데 가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라멘집 다녀볼 건데요. 오키나와 소바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뭐랄까 제 입맛에 딱 맞는다,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가 오키나와 소바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라멘집 위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